이번 엘클라시코에서 바르셀로나의 라민 야말, 레반도프스키, 하피냐는 4골을 추가하며 유럽 5대 리그 최고 득점 기록을 유지했습니다. 한국 시각으로 27일 새벽 4시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의 치열한 라이벌전이 펼쳐졌습니다. 양 팀은 주중 바이에른 뮌헨과 도르트문트의 경기에서 대승을 거두며 좋은 기세 속에서 경기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 특히나 바르셀로나는 헤트트릭을 기록한 하피냐와 레알 마드리드에서 도르트문트 상대로 헤트트릭을 기록한 비니시우스의 맞대결이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바르셀로나의 경우 아라우오, 테어 슈테겐, 크리스텐센, 베르날, 페란 토레스 등이 부상에서 빠진 상태이고, 특히나 올모, 페르민 로페즈, 더용은 부상에서 복귀를 하였지만 100%의 컨디션이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더 심각합니다. 쿠르투아, 카르발, 알라바, 호드리그 모두 아웃된 상황에서 특히나 오른쪽 수비수의 까르바알이 이번 달 초 심각한 무릎 부상으로 아웃됐고, 바스케스가 카르바알의 공백을 얼마나 소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 많은 의구심이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밀리토, 벨링엄, 추아멘 역시 경기를 무조건 뛰어야 하는 주전 선수였지만 100%의 컨디션이라고 볼 수는 없는 상태였고, 가장 큰 문제는 토니 크로스가 은퇴를 한 시점에서 처음 치르는 엘 클라시코 중원에서의 무게감을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지 안첼로티 생각을 엿볼 수 있는 그런 경기라고도 볼 수 있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주중 바이에른 뮌헨전과 동일한 라인업으로 경기에 나섰고, 레알 마드리드는 모드리치 대신 추아메니와 카마밍가를 선발로 기용하며 바르셀로나의 강력한 중원 화력을 견제하려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주목할 만한 선수로는 주중 도르트문트전에서 헤트트릭을 기록한 레알 마드리드의 비니시우스와 바르셀로나의 신성 라민 야말, 이들은 발롱도르를 놓고 또 다른 자존심 대결을 펼쳤습니다. 바르셀로나는 레알 마드리드의 은바페, 비니시우스를 필두로 한 빠른 역습에 효과적으로 대처했습니다. 특히 이니고 마르티네스와 쿠바르시가 새로운 센터백 조합으로 바르셀로나의 후방에서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는데, 이는 5대 리그에서 가장 규칙적이고 효과적인 옵사이드 트랩을 보여주며 레알 마드리드의 역습을 효과적으로 차단했습니다. 특히나 이 둘은 경기에 나섰을 경우 단 5실점만을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높은 라인을 유지하는 전술이 레알 마드리드의 속공을 상대로 얼마나 효과적일지 전문가와 팬들 사이에선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경기 시작 후 단 1분 만에 옵사이드 트랩을 성공시키며 바르셀로나의 전략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반에만 5번이 넘는 옵사이드를 잡아내며 레알 마드리드 후방 역습 전략은 한지 플릭 감독의 체계적이고 정교한 수비 라인에 막혔습니다. 그 결과 레알 마드리드는 전반전 단 한 번의 슈팅을 기록하는 데 그쳤고, 비니시우스와 은바페를 상대한 쿤데와 쿠바르시 역시 안정적인 수비를 선보이며 레알 마드리드의 공격진을 완벽히 봉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라마시아 출신 선수들을 철저하게 중용하며 바르셀로나 축구 철학을 바탕으로 중원에서의 주도권을 잡았던 부분이 상당히 유효하게 작용했습니다. 주중 뮌헨전에서 미친 활약을 보여준 마르크 카사도와 현재 절정의 폼을 보여주고 있는 페드리가 중원을 지배하며 토니 크로스의 부재로 창의성과 팀의 활력이 떨어진 듯한 모습을 보인 레알을 효과적으로 제압했습니다. 추아메니, 발베르데, 벨링엄, 그 누구도 크로스를 모방조차 할 수도 없었고, 자연스럽게 은바페와 비니시우스의 역할도 줄어들며 그 둘은 전혀 조화로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후반전에서는 몸 상태가 완벽하지 않은 바르셀로나의 페린 로페즈 대신 더용이 투입되었고, 레알 마드리드는 비니시우스와 위치를 바꾼 은바페가 왼쪽에서 공격을 시작했지만 여전히 쿤데와 쿠바르시의 견고한 수비에 번번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카사도의 중원을 가로지르는 패스가 레반도프스키의 발에 닿았고, 그 공은 오른쪽 포스트를 향해 나아갔으며 역시나 유럽 최고의 공격수다운 완벽한 마무리를 선보였습니다. 이어 발데의 크로스가 정확히 레반도프스키의 머리에 닿으며 무려 2분 만에 2골을 기록하며 경기의 흐름은 완전히 바르셀로나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로써 36세인 레반도프스키는 현재 리그에서 11경기 14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레알 마드리드는 모드리치를 투입하며 중원의 창의성을 회복하려 했지만, 그에 맞선 플릭 감독은 오히려 물러서지 않았고 카사도 대신 다니 올모를 투입하며 더욱 공격적으로 나섰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브라임 디아스를 투입해 크랙적인 역할을 시도하려 했지만 하피냐와 야말에게 또다시 실점하며 레알 마드리드는 너무나도 크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하피냐는 오른발로 로빙슛을 성공시키며 4대0으로 경기는 마무리 지었고, 86분에는 바르셀로나에서 부상에서 복귀한 가비까지 투입하며 앞으로 바르셀로나는 한층 더 다채롭고 강력한 중원을 구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면 레알 마드리드는 은바페와 비니시우스의 공존 문제를 다시 한번 깊게 고민해야 할 시점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원의 창의성 문제, 수비적인 조직력, 벨링엄의 부진 숙제를 안고 가게 된 레알 마드리드입니다.
바르셀로나의 라민 야말, 레반도프스키, 하피냐는 이번 경기로 총 25골을 기록하며 유럽 5대 리그 최고 트리오 득점 기록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후스코어드에 따르면 레반도프스키와 하피냐는 각각 8.4점으로 팀 내 최고 평점을 받았고, 찬스를 놓친 음바페와 오른쪽 풀백으로 나선 바스케스는 6점으로 최저 평점을 기록했습니다. 스카이 스포츠는 이번 경기에서 발생한 12번의 옵사이드와 전반전 단 한 번의 슈팅이라는 기록이 라리가 역사상 최고의 기록이었다고 언급하였으며 레알 마드리드를 향한 강도 높은 비판을 가했습니다.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라이벌 바르셀로나에게 대패를 한 기억은 과거 호나우지뉴와 메시의 전성기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장면이었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